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, 오늘 음악과 관련한 얘기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. 2022년도에 통영국제음악제가 생겼는데, 통영국제음악제는 이제 우리 지역 출신 음악가 윤희상 선생님을 음악적으로 좀 기리고, 이게 이제 잘 운영이 되어서 저희가 성장을 거듭했고, 그 결과로 이제 이런 음악당도 만들어지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발전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에 의해서 2014년도에 통영국제음악재단이라는 재단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. 저희가 출발할 때 윤희상 선생님이라는 그 인물 콘텐츠를 중심에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선들을 이제 도외시하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특히 지역민들의 이제 지원이나 성원이 있어야 됐고,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이 유래를 찾기 힘든 인물 콘텐츠 중심의 축제이고,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역량이라든지 뭐 주장 같은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황금파도라는 시민 스포츠가 만들어졌고, 그분들의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,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행정이라든지 우리 같은 뭐 전문가 조직들만으로는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. 그래서 시민 스포츠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. 그런 게 아마 뭐 크게 차별화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이걸 지금 오픈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, BTS가 타임캡슐을 해서 그들이 19년 후에 오픈되는 걸로 그 타임캡슐을 어디다 보관을 할지 뭐 그런 걸 지금 적지를 찾고 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통영국제음악당은 어떠냐 하고 제가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, 일단 윤희상과 BTS의 공통점이 뭘까? 그래서 하나는 윤희상 선생은 클래식 음악계, 또 BTS는 대중음악계에서 어쨌든 한국 출신으로서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, 또 어떤 음악적인 어법에 있어서 클래식 음악에서 윤희상 선생님의 음악은 이제 우리가 보통 주요 음향 기법이라는 일종의 이제 그걸 조금 확대해 보면 이점으로 볼 수 있겠죠. 또 BTS도 마찬가지로 이제 K-팝이라는 틀 속에 있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이점 같은 걸 형성했기 때문에 세계인들로부터 이제 각광받고 있지 않냐. 음악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가치를 선명하게 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음악가라고 볼 수 있고,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평화라든지 민족이라든지 반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, BTS 또한 이제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제 선한 연대를 이끌어내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BTS와 윤희상의 공통점이 아닌가. 동양음악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일체감을 가졌을 때 감동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을 하고 단순히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감을 가지고 그 음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감동이 일어나게 돼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윤희상 선생님 음악을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익숙해짐이 사실 중요하고,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게 듣는 대중음악도 요즘 뭐 트로트 열풍이 워낙에 있지만 이렇게 세상이라는 게 자꾸 역사가 돌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한때 일광했던 트로트가 또 한동안 침체돼 있고, 그 사이 발라드가 득세하기도 하고 락이 뭐 재즈 쪽이 조금 갔다가 이러는데, 그건 이제 뭐 세상 따라서 순환하는 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뭐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뭔가 말초적인 콘텐츠나 이런 데는 뭐 누가 장려하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접근을 하기도 하고, 이런데 이제 이게 고전이나 이런 좋은 양서들을 사실 자꾸 읽어라 해도 학교 다닐 때 그렇죠. 예, 그게 뭐 본인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맞아. 예, 책을 옆에 갖다 줘도 그쵸. 안 읽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우리 음악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중심에 있는 콘텐츠들이 그런 좀 뭔가 공익적인 보호 콘텐츠, 그만큼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.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격조 양식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, 또 이게 교육처럼 느껴지면 안 되는
예, 정말 이게 체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어떨 땐 지나친 욕심도 좀 지양해야 되겠다. 이건 지금 현대 사회에 너무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사실 수용하면서 살아간다는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콘텐츠들을 좋아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이제 이끌어내서 좋은 서비스를 좀 특화해서 맞춤형으로 보급하고 제공하는 게 지금 급선무인 것 같고 최소한의 관람, 감상을 하기 위한 들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욕구나 니즈가 생길 거 아닙니까?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처방.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론에도 있지만 처음에는 주민들의 우리 재단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게 좀 높은 단계로 갔을 경우에는 그들의 적극적인 욕구, 요구사항이 뭔가를 이제 수용해서 잘 분석해서 이제 그 단계까지 만약에 나가서 서비스가 세분화돼서 제공이 된다면 저는 우리 재단의 사업이 더할 나위 없이 완성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해 충렬초등학교로 통역을 전학을 왔어요. 그때 충무시죠. 월요일날 아침 조회를 한대요. 근데 음악 조회를 하더라고. 1, 2학년은 타악기 같은 거, 뭐 캐스터네츠나 뭐 트라이앵글 이런 걸 하고 이제 3, 4학년 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리코더라든지 이제 이런 악기들 하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아코디온 같은 걸 멜로디 하고 이렇게 그 뒤에 충렬초등학교 뒤에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. 이제 그 소리가 다 부딪혀가지고 그 안을 이렇게 울리는데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뭐 이런 학교가 다 있냐 깜짝 놀랐어요. 그때 아마 내가 야, 이 도시가 참 범상치가 않은 도시구나. 그 다음에 한산대첩하면서 봤던 뭐 여러 풍경들 말할 것도 없고 한산대첩 행사할 때 이제 그 프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? 참 좋은 기억이고 75, 77, 8년쯤 됐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닌데 76년, 7년 됐겠네. 충렬사에 있었고 그 뒤쪽으로 지금 이제 평림마을 쪽 넘어가는 쪽으로 가면 그땐 다 야산이죠. 길도 제대로 없고 뭐 치캐로도 많이 다니고 전당세미 하고 지금 그 앞으로는 충렬사 앞으로 길이 나서 이제 다니는데 거기가 다 광장이었어요. 그 예전에는. 그래서 한쪽 편에는 막 칡을 계속 접을 짜서 파시는 분이 계셨고 한쪽에는 그 요즘 풀빵 같은 거 또 한쪽에는 막 펑튀기 하시는 분이 막 계속해서 막 펑펑 터뜨리고 계시고 지금부터 더 활성화된 아주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전당세미는 빨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네. 제가 충렬 아파트 살았는데 그 바로 앞에 그 풍경들이 뭐 백석도 뭐 거기서 네, 그렇죠. 했지만 네. 아마 제가 충렬초등학교 6학년 때 첫사랑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사랑하는 그 여학생이 특정한 시간대 보통 그 앞을 지나가니까 그 친구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하면서 말도 안 못 걸어보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도로가 나니까 참 아쉽더라고 사실은. 그게 광장이었어요. 그 자리가 그 사랑의 기억이 있는 자리가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그렇죠. 그때는 충렬초등학교 큰 학교였고 명정동 지금 우리 서피랑 밑으로 뭐 있는 도로가 뭐 전기불터 그게 변전소잖아요. 그리고 중국집 이름이 생각나는데 중국집도 있고 지나갈 때 그때는 뭐 먹는 게 풍족하지가 않으니까 지나가면서 막 짜장 냄새 나면 또 뭐 유혹이 되고 그래서 그 끄트머리 쭉 내려가면 오미사가 있었고 그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뭐 20대 말 뭐 이쯤에 정윤주 선생을 만났어요. 본인 만난 줄 모르실 거고 어느 날 후배가 독일 유학을 간다고 바리톤 김종홍입니다. 이제 그래서 멀리 떠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소주나 한잔 하자. 그래서 정양동 그 동호동이죠 끝에 그 방파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소주를 한잔 한 적이 있어요. 이제 네 노래 한동안 못 들을 건데 이제 노래 한번 해봐라 이제 이랬더니 그래서 그 친구 일어나서 뭐 뱃노래도 부르고 신청곡도 하고 이랬더니 창문이 위에서 쫙 열리는 거예요. 그 노래가 딱 끝났는데 위에서 이렇게 박수를 탁탁 치면서 브라보. 그런데 이제 영감님인 거지. 이제 야단 들을 줄 알았더니 근데 그분이 정윤주 선생님이셨어요. 정말요? 그분이 이제 낙향을 해가지고 그게 아마 94년 선생님이 96년도인가 돌아가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이제 잠깐 거처를 마련해 놓고 모습을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아. 나중에 보니까 정윤주 선생님이 거기 사셨다 하고 기억이 나죠. 참 멋있는 장면이잖아요. 그게. 뭐 반전도 좀 있고. 우리 어머니의 고향이에요. 아버지는 고성분이고 어디 가도 고향 어디입니까? 뭐 통영이라고 하죠. 20대 초반을 아주 힘들게 좀 보냈어요. 제가 뭐 원하는 학교를 갈 수도
가지를 못했고 노력이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좀 힘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좀 떠났잖아요. 이제 여기를 밖에 나가 있으면 너무 그리운 거예요. 여기가. 그래서 사실 뭐 20대 30대 이럴 때는 자연의 소중함이나 뭐 이런 걸 잘 모를 때지 사실은. 근데 이제 저는 통영하면 그냥 뭐 이렇게 예쁘다 이런 시각적인 것도 있는데 부각적으로 탁 광도면을 돌았을 때 이제 해변을 미쳐 보기 전인데 갯내가 나잖아요. 바다 냄새가 탁 나는데 찡한 거야 이게.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오면서 아 이제 우리 집에 다 왔구나. 그리고 제가 학교 교사를 창녕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. 창녕은 이제 내륙 지방이잖아요. 그때 이제 방과 후가 되면 항상 자전거를 타고 저수지를 가서 물을 봐야 돼. 내 별명이 저수지 선생이래. 바다, 물, 뭐 이게 주는 게 도대체 뭘까? 그래서 새삼스럽게 아 이게 뭔가 물이 보이는 풍경에서 떠났을 때 마치 방전된 그 휴대폰 같은 거지 내가. 그런 현상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. 뭐 통영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. 떠나고 싶지 않고 사실 작잖아요. 그럼에도 지루하지 않은 게 이 바다가 피도 다르고 햇볕의 어떤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통영. 제일 이제 특징적인 게 나가. 전부 다 나가 뭐 이래. 그다음 뒤에 맞자가 붙어요.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밥 묻나 이래 안 하고 밥 묻나마 받는 사람도 묻다마 마노마. 이건 사실은 지금까지도 통영 말고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말투거든. 그러면 의무문에만 붙어야 되잖아. 네, 근데 평서문에도 붙고 다 붙는 거지. 그래서 이 마의 활용 놀라웠다.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냥 호주머니를 개비라 하고 뭐 빼다지 서답을 이제 빼고 닫는다 해서 빼다지라서 그게 뭐 함식기 이런 거 있어. 그냥 하면서 그게 약간 ing 같은 개념이에요. 밥 몸식기 해라 그죠? 뭐 하잖아. 밥 먹으면서 해라. 모음 조화를 처음에 배울 때 그 국어 시간에 정말 내가보다는 나가가 모음 조화가 훨씬 완성형이잖아. 훨씬 그 문법적으로 완성된 도시다.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그냥 검증받은 거 전혀 아니고 이게 예를 들면 전라도 문화하고 사실 조금 엮여 있잖아.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.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나가 뭐 어쩌고 이러는데 우리는 인토네이션은 경상도를 따르고 어휘는 전라도를 따른 게 아닌가. 제가 좋아했던 곳이 자꾸 사라져요.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좋아했던 그 당시의 요소들이 이제 희석이 되거나 뭐 예를 들면 한 20여 년 전에 좋아했던 곳이 지금 미래사 쪽에 그 편백숲 쪽 끄트머리는 그때는 갈 때마다 한 번도 어떤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. 길이 닦여 있지도 않았고.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오늘 좀 좋은 대화를 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항상 내가 모시고 갔어요. 우연찮게 나도 그게 알게 됐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탁 내려다보고 주저앉아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참 심중에 있는 이야기도 잘 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동충 앞에 그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이제 경사가 져서 돌을 쌓아놨단 말이에요. 자연스럽게 지금 발도 담글 수 있고 바다에 지금 이수신 그 광장이 있는 데죠. 오히려 그 당시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는 게 기분 뭐 하면 좀 꺼지고 들어가서 발 담그고. 저는 사실 바다의 땅이라고 하는데 통영 어디를 가도 그 도심 속에서 그냥 마음 먹고 어디 발을 담글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지. 그래서 이것들이 복원이 돼야 그야말로 바다의 땅이 되는 거지. 산육골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우연찮게 갔다가 그때는 거기 뭐 그 개인이 그렇게 예쁜 꽃동산을 해놨다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치 뭐랄까 보물, 쟤만 아는 보물 창고처럼 이 봄에 꽃이 막 필 때 되면 좀 그때만 해도 한 2시간 갔다 나와도 아무도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없었어. 지금 거기도 이제 많이 뭐 다 알아져서. 한산대첩 축제라는 게 대단히 쇼킹했어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우리가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대면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. 결국 사람이 뭐 사회적 동물이고 뭔가 부대끼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 당시 한산대첩 행사는 통영 시민이라면 뭐 어디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다 나와서 역할이 있든 없든 다 나와서 그냥 빡빡하게 차서 이게 뭐 도시 전체를 관통을 하면서 이루어졌고 이순신 선발대회 같은 게 있는데 학교마다 했어요. 이게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 정도 나이가 돼도 또 뭐 악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평생 가, 평생. 이 이순신 아이가 어린 시절에 유소년 시절에 문화적인 어떤 그 자긍심
그리고 뭐 내가 그 활동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너 동네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났단다 뭐 했을 때 그냥 같이 그냥 약간 우쭐거려지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자연적으로는 보면 뭐 결국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이제 바다이겠죠. 사실 섬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도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바다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여기 사는 사람이나 떠난 사람들에게도 관건이 될 것이고 또 이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인가 의 관건이 나는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. 너무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배를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까. 단순한 해양 레포츠의 공간 정도가 아니고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 배들이 조금 더 나는 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볼거리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 또 프랑스에 뭐 예를 들면 그 세느강의 바트무슈 같은 게 이렇게 다니잖아요. 우리보다 훨씬 단조롭게 다니고 있어 그냥 뭐 수로를 따라서 필요하다면 저녁 시간에 어떻게 보면 동호동 쪽에서 해양과학대 쪽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일종의 바트무슈 같은 그 식사도 하고 거기서 육지를 바라보면서 저기가 북포로입니다 저기가 어떤 새변관입니다 사실 통영에 있는 육지를 바다에서 보면서 설명만 해도 통영의 역사를 다 깰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차량이나 도보로 가는 사람들이 그 화려한 불빛을 가지고 안에 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걸 보면서 또 그거 자체가 또 볼거리가 될 거고 유럽에 가면 브레겐츠 페스티벌 같은 곳이 그게 마지막에 독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쫙 석양을 지고 와요. 다른 사람 다 앉아있어. 야구장처럼 돼 있는데 무대는 호수가에 떠 있고 그 사람들이 내려서 착착착착 와서 자기 자리에 딱 앉으면 뭐 놀랍도록 시간이 맞아. 그러면 공연이 착 시작이 되거든. 우리가 가진 장소의 낭만성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. 저는 자꾸 격조 있는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게 참 체면이 없어진 것 같아 어느 날부터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한 게 이런 자존심, 격조, 뭐 어떻게 에티켓 같은 거 하고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이제 세상이 좀 이렇게 좀 더 맑아지고 질서가 생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 활성화되는 도시가 되면 나는 그게 문화도시가 아닌가. 뭐 책을 많이 읽어라, 뭐 공연을 많이 보는 도시 이런 지표가 문화도시는 난 아니라고 봅니다. 어떤 도시는 할 수 없이 정주하면서 떠나고 싶은 사람이 퍼센테이지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도 뭐 물어보면 아유 난 여기 맘먹고 살기는 힘들지만 이 도시 있는 게 너무 좋아. 그게 전제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또 뭔가 모르게 나를 충전시키고 또 뭔가 격조가 있어 보이고 그런 활동들이 주변에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. 이러면 좀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문화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매력적인 도시를 잘 유지하고 더 발전적으로 이제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한다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도시보다 훨씬 우리는 기후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예민해야 되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잖아요.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개인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그게 뭐 기관이 되든 어디가 되든 해서 좀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을 주더라도 일종의 계몽 활동 같은 거라도 나는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. 그런 거 아래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활동들이 같이 전개가 되면 좋겠다. 출장이나 여행을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제 가보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우리 호남 지역에 이제 무슨 세미나에 참여를 하잖아. 정말 진지해요. 잘 안 가요. 계속 남아있고 우리는 이제 다치 문화가 있잖아요. 다치 문화가 소통의 문화라고 봅니다. 어쨌든 335 모여서 저녁에 하는데 그런 그 다치 문화가 좀 더 건강한 문화로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보면 의뢰하는 뒷담화가 좀 앞담화가 되고 이렇게만 조금 구조를 바꾸면 지역이 작기 때문에 금방 담론을 형성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